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회복하면서 2%대 강세 3,056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3%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956.9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이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요. 인민은행이 98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본격적인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큰 장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어떻게 짜면 내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대응 전략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하시면서요. 꼼꼼한 대응 전략 같이 체크하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과 종목 상담을요. 문자와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빨리 바로 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요. 이전과 같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제가 안 나온 사이에 또 시장이 또 많이 흔들려가지고 또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많은 걱정을 좀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나오는 날 또 어떻게든 또 시장이 또 올라가서 또 아주 마음을 가볍게 또 이렇게 우리 특공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되게 속상했어요.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요. 네, 뭐 금요일 같은 또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국장도 흘러가고 좋았고 새벽에 그래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나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지나 3시 넘어가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떨어져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뭐 도배가 됐고 이제부터 이제 증시 이제 폭락한다는 부터 해가지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이제 또 우려감이 표출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좀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급락장을 아직 준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좀 살짝 또 너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쫄았다 표를 좀 써도 모르겠지만 일기하셨을 수도 있죠. 단기간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나 걔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좀 이따 이제 시장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또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연말까지 가시는 전략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장이 조금 2에서 3% 강세를 나타내주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은 좀 안심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 순매수 2위 정도의 또 강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좀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하면서 꼼꼼하게 또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체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내 방법,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방 이외에 문자 소통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신 후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참여 링크를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활용하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또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채널로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구출에
이슈들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뭐 오늘 아까 말씀하신 수급적인 측면도 네. 또 괜찮게 흘러갔고요. 거기에다가 네, 사실 오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네, 오늘 시장 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슈를 본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이제 떨어진 글로벌적으로 이제 흔들린 이유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긴축, 유동성을 이제 긴축 정책을 좀 발언하면서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춘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을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뭐 증시가 한번 흔들렸던 부분도 있고 또 해외 증시 뭐 미국이라든지 긴축 얘기는 뭐 연준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 이제 트리거 역할은 됐던 부분은 게임스탑이라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경제 뉴스에 많이 확인이 되셨겠지만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뭐 게임스탑에 좀 600억 정도 이제 국내 뭐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정도로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뭐 단기간 안에 뭐 2달 안에 거의 뭐 20배 가까이가 상승이 나왔던 그 비트코인처럼 움직였던 게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또 미국의 게임 유통회사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해외 헤지펀드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공매도 그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손실을 입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숏 커버링이 나오고 거기에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풍부한 그런 시장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자금을 순간적으로 이제 회수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금요일이 좀 떨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증시가 폭락했던 이슈는 대부분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했거나 아니면 뭐 금융 위기가 왔거나 아니면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 정책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증시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공매도 이슈로 이제 흔들리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단발적인 이슈였다라는 게 좀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피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3,0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가 이제 깨져서 전저점 이탈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3,000 라인대를 금요일 기준으로 깨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의미를 좀 부여했지만 다행스럽게 오늘 다시 3,000포인트로 회복을 하면서 추세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전저점 이탈됐지만 결국 이제 61선에서 지지가 920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오늘 무려 이제 3%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안정권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는 흐름이 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또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시장이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석적으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 개인들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런 전략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공매도도 개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지금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기관들과 정보력이 우위가 있는 그런 헤지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례가 이번 게임스탑에서 미국에서 지금 나와준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들어온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지금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대규모 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무려 9%의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제2의 이제 공매도 사태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뭐 HLB라든지 물론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7% 그리고 헬릭스믹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18%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결국 이제 20대, 이제 30대 많은 층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매도, 정보력에 우위가 있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길 수 있다는 사례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관들이 매도가 나온다 해가지고 좀 증시를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사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유동성에 따라서 그 대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투기적인 종목들 말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종목을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저는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매매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거나 모멘텀 좋은 종목들은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길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미 과거 1년 동안 오래 들고 가신 분들은 다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연말까지 좀 더 좋은 종목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종목 또 구출 요청을 해주신다 그러시면 그래도 단기간 안에 그리고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구조 전략을 잘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구조 이렇게 번호에 거기다 보내주신다 그러시면 제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시장의 구조도 달라졌지만 개인들도 달라졌다. 요즘 네. 뭐 스마트 개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보다 이제 수익률이 개인들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봐도. 그래서 유동성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그 안에서도 또 다 모든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또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펀더멘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네.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의 대응 전략을 짜보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워낙 단기적으로 막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변동성 그런 장세니까요. 종목들을 이제 개인 예. 투자분들이 잘하시지만 또 거기서 대응이 안 됐을 때는 또 큰 손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더 유명한 종목, 그리고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좀 더 오래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좀 외국인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짧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같은 경우는요. 저희 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0682님이시네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53,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0%인데 1년 넘게 보유 중이시래요. 네. 지금 목표가나 앞으로의 전망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올해 들고 가셨는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일찍 안 판 거에 대해서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자동차 계열에서 수소 테마도 같이 엮여져 있는 일진 그룹주 안에서 가장 실적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다라 볼 수 있겠고 결국 회사가 좋다라는 부분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트에 정답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53,000원이면 결국 박스권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을 거쳐갔냐면 2018년도부터 9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계속 박스권을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뭐 2년 가까이 횡보를 거치다가 올해 1월 달에 수급이 한번 빵 나오면서 55,000원을 뚫고 이제 7만 원까지 돌파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부분은 최근 2, 3일 거래일 동안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5% 이상 크게 눌렸던 부분인데 이 종목은 오히려 눌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금요일 주가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못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차트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결국 이제 실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분기 실적에서도 100억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연간 컨센서스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400억대 매출, 영업이익을 나오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00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게 뭐 이 종목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 차트도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금 투자하시는 전 국민 투자분들 중에서는 손실 중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좀 수익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구간인 종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상 목표 주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에 LG전자도 갑자기 막 상한가 가는 그런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은 뭐 75,000원이다, 막 8만 원이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월봉 흐름에서 결국 이제 전 라인대 어떻게 보면 6만 원 전고점 라인대가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2018년에 최고점 라인대고, 그리고 20년도에 8월 달에도 거의 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6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좀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월봉 흐름에서 한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6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오히려 더 길게 연말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시고 좀 더 길게 가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년 잘 보유하셨고 올해도 좀 가지고 계셔도 네.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충분한 종목이다.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가는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방으로 들어왔고요. 주리님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차고요. 26만 1,000원, 비중이 90%입니다. 형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네, 거의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중도 90%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자동차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 나왔다 하는 거에 조금 안심이 좀 되고요. 오늘도 만약에 흐름이 뭐 1% 미만, 뭐 0. 몇 프로만 상승이 나왔거나 이러면 살짝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서 좀 안심이 됩니다. 일단 이제 초보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이 종목,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제 다 이제 주식으로서 뭐 돈을 벌었다 아니면 또 크게 또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워낙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지인분들에게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뭐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종목이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차, LG화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하시는 건 괜찮아요.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결국 그 종목이 흔들렸을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되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돈이 계속 매달 뭐 계속 돈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비중이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보여지는데,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탁 걸려버리면 그다음부터 멘탈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전혀 대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잘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대형주들은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제가 좀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대차로 지금 구간 안에서 뭐 크게 손실을 본다 이건 아닌데 생각보다 올라가는 게 더딜 수 있는 구간을 좀 들어갔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의 그 모멘텀은 어디예요? 바로 이제 자율주행과 그리고 수소차와 그리고 이제 애플카 이슈인 건데, 그 부분이 언제 이슈가 난 겁니다. 1월 초 10일, 11일 부근에서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갭이 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갭이 뜨고 나서 종목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갭을 메꾸기 전까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계속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
21만 원 이후에 갭이 딱 뜬 상태에서 지금 박스 구간이 지금 한 2주를 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한 번 반등 나왔을 때 27만 원, 27만, 28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30만 원 전까지의 구간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다. 그러면 지금 2개월, 3개월, 4개월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럼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작년 8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행보한 다음에 탁 떴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갭이 뜬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힘이 응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박스 구간이 조금 좀 걸릴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워낙 지금 비중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열을 두시고 올해 6월달 이후로 6월달 이후까지 좀 더 중장기 투자를 본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좀 더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단기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다 또 꺾이고 올라가다 또 꺾이더라도 종목의 모멘텀을 믿고 왜냐하면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한 2, 3개월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게 만약에 좀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만약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좀 줄여놨다가 그리고 좀 더 흐름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알아봤고요. 이번에 1번 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입니다. 44,000원이고요. 이분도 역시 비중이 더 높으시네요. 100% 담으셨습니다. 저번에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았고요. 다시 45,000원 이 가격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고점에 따라갔고 비중도 높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제이콘텐트리라고 하면 예전에 OTT라든지 뭐 이런 이슈에 있어서 지금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국 관련주로 해서 올라간 건데 이제 12월 달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2월 달 이제 차트 흐름 보면 거래량이 좀 들어온 자리가 있죠. 여기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쭉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최근 증시의 흐름이 꺾이면서 21선이 좀 이탈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다 21선 이탈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의 차트 흐름 보고는 뭐 이게 추세가 이탈됐다 볼 수는 없겠고요. 근데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한번 이게 탁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 100%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흐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37,000원 라인대죠. 여기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61선까지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종고점 이상, 46,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충분한데 만약에 37,000원 라인대가 이 지금 검은색 라인대가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봤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나도 소통에 참여하고 싶다, 종목 구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통 창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문자와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두 가지 채널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신 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함께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바로 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바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구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간 소통방으로 일단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지한 님이 올려주셨고요. 이쁜 혜연님이라고 해서 네. 범쌤 반갑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고요. 14,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입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보호예수 물량, 의무보호 해제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악재인지 어떤 경우인지가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공매도 순위권 안에 들어간 종목이에요. 코스피 안에서도 공매도가
엄청 많은 종목인데 일단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도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긴 한데 일단 지금 중공업 관련주들이 아직 테마들이 세게 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 주도 테마는 뭐 역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더 강하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이 좀 더 강하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제 바이오 테마가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중공업 관련주들은 좀 테마가 그러니까 중공업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는 뭐 개별주로만 있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요즘 트렌드가 주식 트렌드가요. 자동차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고 중공업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하나만 보고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주가가 나쁘다 떨어지다 볼 수는 없겠고 테마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공업 테마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주도 업종은 아닌데 일단 월봉 흐름에서는 차트가 그래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한번 흐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작년 말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상방으로 탁 틀어주는 흐름을 갖고 나서 그리고 이때 추세가 노란 선이 20월선이고 그 위에가 10월선 그러니까 10월 동안 좀 두산중공업을 투자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손실은 아니다라는 게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 단기간 안에 한 3개월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거나 2개월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을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10개월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직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직은 두산중공업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 중인 사람보다는 수익 구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게 차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추세가 그러면 뭐예요? 아직은 우상향이라는 게 좀 더 포커스인 겁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으로 나는 이거 두산중공업 손실이 크신 분들보다는 수익 중인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아직 매물대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테마, 그러니까 중공업 테마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이슈가 불어진다 그러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금 공매도,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 형성이 2월 달에 게임스탑처럼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지금 공매도가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반대 매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뛰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바라보는 부분이 뭐예요? 턴어라운드, 실적에 이제 다시 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된 부분을 많이들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지금 구간이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볼 수는 없겠고 충분히 거래량으로 봤을 때 17,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평단가 15,000원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또 목표가는 17,000원 이상으로 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강력 홀딩 목표가는 17,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또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참여입니다. 9225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41,0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 오늘 높으신 분들이 꽤 있네요. 90% 들어갔고 벌써 2년 정도 됐대요. 어찌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뭐 최근 들어서 살짝 뭐 급등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이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2년 동안 이제 홀딩하셨다가 평단가가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뭐 2년 전에 주가보다는 그래도 많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흐름이라서 지금 41,000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뭐 거의 뭐 들어가셨네요. 손실률이 좀 뭐 거의 뭐 5% 정도의 수준이라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결국 이게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이제 박스권 구간 지금 9만 원 그리고 이전에 이제 5만 원 구간 안에서 무려 이제 거의 2011년도부터 거의 18년도까지 거의 7년 동안 계속 박스권 구간을 나오고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19년도에 많이 이제 밀렸다가 그리고 20년도에 주가 코스피가 3,000을 뚫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년을 들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넣는 거는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가열된 시장이 어디죠? 성장주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반도체도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도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제 가치주들, 그러니까 가치주 안에서 이제 소비주라든지 유통주들이 작년에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바닥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한 20% 정도, 좀 더 한 25%의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여기서 모멘텀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4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제 가치주들이 지금 상반기 동안 한번 시세가 좀 괜찮게 흐르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롯데하이마트는 41,000원, 그러니까 목표가를 전 고점 45,000원보다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가 이제 60월선이라서 5만 원 부근이 좀 강한 매물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5만 원 목표가 갈 때까지 계속 쭉 홀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트리 BNT입니다. 2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85%. 제가 마음이 정말 아픈 게 아들 전 재산인데 살려주세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꼭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면 진짜 이것도 고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임상회사입니다. 임상회사고 그러면서 최근 뭐 바이오 업종들이 강할 때도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야? 박스권이 무려 한 10개월 넘게 갔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환사채 이슈라든지 아니면 임상 뭐 실패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대규모의 거래량으로 한번 이제 크게 주가가 흔들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 종목을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은 물론 이제 비중이 높아서 좀 흔들린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전 라인 때 이거 월봉 흐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종목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깨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깨지 않은 구간. 이 회사가 임상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차트가 뭐 주가는 좀 흐름이 나와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한 번 더 깨지 않은 구간이 여기 2만 원을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가상 2019년에도 2만 원을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물론 장중에는 한번 깨졌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만 원이 깨진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목 상담을 받으면 이 종목은 2만 원 전저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악재가 나오건 간에 이 종목은 충분히 들고 있을 만한 모멘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종가상 2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단기 조정폭은 좀 크지만 강력 홀딩 하셔도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뭐 바탕에서 뭐 실적이 다른 뭐 제약 회사들보다 뭐 그렇게 탄탄하게 그런 부분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지트리 BNT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임상의 결과 여부 없이 이 회사가 실적에 상관없이 회사가 상장 폐지의 조건은 없는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게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악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특례 상장은 국가에서 기업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상장 폐지 여건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이런 국가에서 보증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종목인데 단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러니까 신라젠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려할 만한 뭐 안 좋은 그런 흐름은 결국 이제 차트에서 보여줄 거예요. 이제 신라젠도 결국 꺾여가기 전에 많은 대규모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종가에서 2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홀딩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강력 홀딩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행입니다. 할게요. 강력 홀딩 네. 다행입니다. 네, 2만 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손민현 님이 올려주신 실시간 소통방으로 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제가 좀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데요. 네. 딸 결혼 자금인데 걱정이시래요. 네. 알리코 제약이고요. 13,600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비중은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뭐 예. 일단은 알리코 제약 종목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뭐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임상, 아까 지테르 비엔티를 나누는 임상을 다루면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 게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HLB 이런 애들이 바이오 회사들인 거고,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이런 회사들처럼 뭐 약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제약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리코 제약은 이제 실적이 제약 바이오 섹터긴 하지만 제약,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기업 흐름을 봤을 때는 연간 컨센서스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은 뭐 소형주입니다. 1,200억대 소형주인데 결국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실적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15년도부터 300억, 400억, 700억, 900억, 1,000억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크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한 번 더 적자 흐름이 나온 아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정말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런 제약회사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 1분기, 2분기, 3분기도 영업이익들이 뭐 적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볼 수 있겠고,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덱사메타산이라든지 아니면 뇌전증, 뇌전증이 아니고 이제 뇌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 건강보험에 대해서 업계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차트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강력하게 모멘텀이 되지 않는 제약 바이오들은 결국 이제 박스권은 흘러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오래 투자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 때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꾸준히 들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좀 내가 놓입니다. 이런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예. 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선호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시간만 잘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나오니까요. 좀 더 중장기 투자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나 봐요. 네.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 근데 언제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제 주식은 이제 10만 한다. 뭐 저는 이제 전문가긴 하지만 예. 사실상 내일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이제 주식이 10만 한다는 그런 뜻은 결국 단기적인 예측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결국 좋은 기업들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 결국 이제 1년, 2년 투자하신 분들은 결국 수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종목을 싸게 들고 있으면 결국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확률을 노려야 되는 게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단기간에 노리는 것보다는요, 정석적으로 그리고 좋은 방향성을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변동성 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고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목을 보시고 좀 길게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게요. 두 가지 채널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종목은 그래도 잘 선정을 하셨으니까 네. 기다려 볼 만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한 온라인 방송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2월 달에 뭐 반등이 세게 나오면 예.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제 긴축 정책이 이슈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제 공매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다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 쪽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금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좀 더 투기적인 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더 안정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시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올라가든 장세 무관하게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도 플러스 그리고 가치적으로 너무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안전한 구간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 포트에 한두 종목도 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기대가 되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장세 구간에 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주식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업종들과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뭐가 있죠? 우리가 명절 또 이제 설이 네, 있잖아요. 구정이 돌아옵니다. 설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도 똑같은 날짜예요. 2월 11일부터 춘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소비주 쪽들이 다음 주 안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가치주 쪽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장세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또 네. 주린이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요. 주식 범선생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따가 9시 30분에 클릭하시면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종목 구출 바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고요. 살려줘요 님이십니다. NHN이고요. 81,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5%입니다. 반년째 들고 계셨대요. 답답하시다고. 예. 네. NHN이고요. 81,0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뭐 반년째 들고 계셨으면 그래도 아까 1, 2년 들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짧긴 하지만 그 네. 안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81,000원대면 좀 수익 많이 구간은 주가가 아니시고요. 예. 조금 떨어져 있는 흐름이고 결국 이제 게임주, 그러니까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가 좋은데 그 네이버에서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나온 회사가 이제 NHN 회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주 관련주들이 이제 올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결국 이제 테마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차트 보기 전에 이제 회사의 이제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흐름으로 봤을 때 연간 이제 어떻게 보면 600억, 재작년에 600억, 그리고 19년도에 800억, 그리고 작년 기준을 봤을 땐 1000억대. 그럼 회사가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 건 맞고 시가총액도 1조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겠고 퍼가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20배 미만이라는 거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게임주들이 힘이 그렇게 약했던 흐름인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게임주들이 오늘 한 번 정도 이게 빵 하면서 7%의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 전 이제 넥슨 GT라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 종목도 계속 박스권이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흐름에 나와서 결국 게임주들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밀고 있고 결국 이제 회사들이 뭐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HN도 결국 이제 모기업은 이제 뭐 네이버라는 그런 모멘텀이 모 회사도 있는 데다가 결국 주가는 이제 박스권이 이제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강력홀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소외되어 있지만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9만 원 전까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흐름 본다 그러면 주가가 물론 이 종목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5개월 차, 6개월 차 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30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34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NHN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을 흐름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9만 원까지는 이제 팔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서 추가 전략,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9만 원까지는 강력홀딩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보노님이 올려주셨고요. 메카로입니다. 16,650원, 비중은 20%인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대요. 근데 이게 품절주라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계속 들고 있어도 되냐는 질문도 하시네요. 홀딩 관점도 있으신가 봐요.
네, 일단은 뭐 품절주 유통 물량수가 일단은 진짜 뭐 품절주긴 합니다. 뭐 네. 이 상장 주식 수가 뭐 거의 100만 주, 1000만 주, 네, 1000만 주네요. 1000만 주 정도밖에 흐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바닥에서 그러니까 메카로 같은 경우는 완전 품절주라고 좀 보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품절주를 할 수 있는 건 하루에 뭐 매매 10만 주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우라든지 삼성중공우 이런 종목 하루에 막 880주 이런 종목이 뭐 이슈화되면서 품절주로 막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메카로 같은 경우는 품절주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실적주로 엮여서 제가 실적 모멘텀으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들이 아직은 모멘텀이 되진 않지만 최근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좀 OLED라든지 LCD 그런 장비들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해가지고 최근 이제 1월 달에 좀 올라간 흐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실적이 바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애들은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비슷하게 OLED 업종이라든지 올라가고 있긴 하나 이 종목은 최근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까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재작년,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보고 월봉에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깨지더라도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충분히 2만 원 이상으로 보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계속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구조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 고민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 봐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짤막짤막하게 그냥 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해드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한 10종목도 좀 못 봐드리는 것 같긴 하나 또 내일도 또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도 제가 같이 좀 이어서 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도 얘기해주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업종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지금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만약에 정체 구간이 온다고 하면 2월 달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좀 지루한 구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모멘텀이 어디로 나올 것이냐?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가치주로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런 애들도 한번 주의 깊게 봐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또 유통 관련주라든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설날, 춘절도 있고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공략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업종 그리고 오늘 못 봐드렸던 종목까지 온라인 방송 이뤄지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 봐드렸던 종목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꼭 또 참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네. 9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을 검색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페이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붉은 기둥 주식 범선생 이 페이지를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9시 30분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내일 방송에서도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짧게 안내를 해드리면 저희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으로 입력을 하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좀 간편한 방법, 조금 빨리 좀 들어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모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더라도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